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누전차단기의 적용 범위, 필기와 실기에 모두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을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외우기는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둬서 적용 대상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그 다음에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가 되겠고, 세 번째는 철판, 철골 위 도전성이 높은 장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누전 차단기의 설치 환경 조건과 누전 차단기의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전압의 구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출제율이 높고,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뀌면서 이때 저압값과 고압값이 바뀌기 때문에 CBT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교류일 때 저압일 경우에는 1000V 이하, 직류일 때는 1500V 이하가 되며, 고압은 마찬가지로 둘 다 7000V 이하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고압일 경우에는 교류와 직류 모두 7000V 초과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측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전압은 저압, 고압, 특별고압으로 구분되고 있을 때 저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교류가 1000이었고 직류가 1500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연용 보호구에는 당연히 헬멧부터 잘 써줘야겠죠. 보호구 중에서 안전모를 먼저 가장 써줘야 되겠습니다. 전기용 안전모에는 반드시 이 E가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AE는 낙하비례와 감전방지용이 되겠고, ABE는 낙하비례, 추락, 감전 방지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이 2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안전모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 반드시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절연 장갑, 그 다음에 절연화, 그 다음에 절연 장화 등을 사용해줘야 된다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분의 보호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을 공부할 때 만약에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호구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활선 작업용 기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면, 활선 시메라, 활선 커터, 조작봉 등이 있다. 이런 것들 그냥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검출 용구도 마찬가지로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전기, 그 다음에 활선 접근 경보기가 있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검전기는 볼펜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볼펜 형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 흐르고 있을 때 뒤쪽에서 체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검전기가 되겠습니다. 검전기 같은 이런 볼펜 형태는 당연히 특고압, 고압에선 사용할 수 없고, 저압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펜으로 찍어보면서 작업 전에 전류가 흐르고 있나 체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주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검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큰 특고압용 검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특고압용. 자, 그래서 특고압용 검전기를 사용해서도 전주에 있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선 접근 경보기는 무엇이냐면, 안전모에 달아서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곳에 접근했을 경우에 경고음을 발생시켜서 피할 수 있게끔 대처해주는 장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전기 발생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마찰대전과 박리대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찰대전이란 무엇이냐면,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접촉으로 발생하는 것이 마찰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머리카락에 풍선을 막 비비게 되면 정전기가 발생돼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이것도 마찰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리대전은 일정한 압력으로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박리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필름의 점착지 같은 것을 떼어낼 때 찌지직하고 소리 나는 것이 바로 정전기가 발생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동대전에서는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분출대전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발생하며 배관에서 스팀을 분출할 경우 발생되는 정전기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대전은 스프레이건으로 어떠한 것을 칠할 때 이것이 충돌대전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자와 다른 고체와의 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충돌대전이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의 종류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방폭구조의 종류는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압 방폭구조입니다. 기호는 D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호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호는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내압 방폭구조는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면서 접합면 개고부 등을 통해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 혹은 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압 방폭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안쪽에 가연물이 이런 식으로 폭발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는 방폭 구조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개념으로서 유지 보수가 어렵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유입 방폭 구조는 기호를 O를 사용하며 이것은 기름 속에 넣어서 보존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떤 영어 뜻을 갖고 있냐면 oil 그 다음에 immerse 그 다음에 type 자 말 그대로 이때 immersed는 무엇이냐면 담궈진 이런 뜻입니다. 즉 오일에 담궈진 타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입 방폭 구조는 이런 것이다 정도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 압력 방폭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방폭 구조는 기호를 P를 사용합니다. 자 이때 압력은 프레스를 뜻하게 되고 용기 내부의 보호가스 이때 불연성 가스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용기 내부로 유입하지 않도록 된 구조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내압이 외압보다 큰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전증 방폭 구조는 기호를 E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기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를 말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점화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밑에 있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두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해당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장점으로는 좁은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고 제품의 신뢰성이 우수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 가능한 설비가 제한적이고 케이블의 허용 길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정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수 방폭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에 있는 몰드 방폭 구조, 충전 방폭 구조, 비점화 방폭 구조까지 기호들만 암기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발화도 및 전기기기의 최고 표면 온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발화도인데 발화도는 G로 표현하고 450도씨가 넘었을 때는 G1 그 다음에 300에서 450일 경우에는 G2 200에서 300일 경우 G3 135에서 200일 경우 G4 100에서 135일 경우엔 G5 그 다음에 80에서 100일 경우에는 G6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기의 최고 표면 온도도 암기해줘야 되는데 해당 표를 그리면서 암기해줘야 됩니다. 자, 전기기기의 최고 표면 온도는 T를 사용하고 이때 기준은 450부터가 아니라 300 초과 450 이하부터 시작되며 85도씨 이하까지 표현된다는 것을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폭 구조의 표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있는 부분은 방폭 구조의 종류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압, 압력, 안전증 자, 그 다음에 본질 안전 등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것은 폭발 등급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도 등급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위에 표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기기기 최고 표면 온도 등급을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EX, D,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T4 이렇게 나왔을 경우 이 기기는 방폭 구조는 내압 방폭 구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분진 2단계에 해당되는 가스 증기 A에 해당되며 온도 등급은 T4에 해당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4는 저기 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몇이 되냐면 100초가 135 이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